저도 방금 전에 코너 돌리면서 좀 놀랬습니다. 사실 좀 더 잡아 째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 진짜 마세라티 차 잘 만든다, 진짜 기계적으로는 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세라티는 진짜 마세라티네요. 그러니까 뭐 오늘 그럼 계약서 쓸까요, 양 PD? 진짜 한 대 가져가고 싶네요, 진짜. 제가 알기로 현금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쓸까요? 또 이렇게 웃음으로 회피하는데 양 PD한테 한 대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중에 한 대는 양 PD가 들고 가는 걸로. 오케이.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주행 모드가 설정이 되어 할 수 있거든요.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해가면서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도로가 50km 도로라서 좀 더 이제 달릴 수 있는 도로로 나가보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속도 결국에는 리뷰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 타고 있으니까 느껴지는 건 굉장히 편합니다. 쿠페형이고 GT형의 차지만 뭔가 너무 스포티함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방금 방지턱을 넘어오면서도 2열에 앉아 있었다면 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1열에서 운전을 하는 이 운전 질감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엄청 부드럽고요. 마세라티가 확실히 기계적으로 차를 잘 만든다는 게 이 저속 주행에서도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스도 너무 딱딱하진 않아요. 제가 아까 전에 타보면서 느끼는 게 서스가 생각보다 부드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빠르게 지나가니 또 바로 즉각적으로 딱딱함이 반응을 해서 방금 또 울컥 한번 하긴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딱딱하지 않다. 그러니까 스포츠카 같은 느낌의 딱딱함만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나중에 스포츠 모드로 돌리면 분명히 서스도 스포츠 모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사 모드도 있긴 하던데 코로사 모드까지 넣으면 코너 같은 부분들을 탈 때 뭐 엄청 고속에서만 롤링을 논할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 계속 꼬불기를 오고 있는데 롤링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차가 엔진이 마세라티에서 만든 MC20 슈퍼카의 엔진을 이제 기본 세팅 값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차를 끄는데 전혀 무리감이 없는 느낌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방지턱 나옵니다. 여기서 살짝 이제 넘어갈 때 맞죠? 방금 전에 사실 30km가 조금 넘는 속도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딱딱하지 않단 말이죠. 일단 기본 값은 데일리카로 타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스포츠 모드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스포츠 모드 넣으니 지금 이게 영상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약간 배기가 까랑까랑해졌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넘어가는 것들도 이제 좀 더 단단함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이제 확실히 좀 타고 있는데 우리 양 PD가 엄청 차 또라이거든요. 얘 앞에서 차 얘기 잘못할까봐 제가 겁날 정도로 차 또라이인데, 근데 확실히 방금 느꼈을 거예요. 순간 가속에 대한 펀치력이 당연히 풀악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펀치력이 있기도 있고요. 사실 펀치력을 만드는 건 그렇게 힘든 기술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펀치력이 있으면서도 안정감을 잡아주는 게 사실 기술력이라 생각하는데, 방금 펀치력이 분명히 있게 악셀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안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사실 차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펀치력으로 쭉 여기까지 오는데도 전혀 막힘 없어요. 뭐 순간 가속으로 한번 해보긴 했는데 펀치력을 치고 나가는데 되게 안정감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근데 확실히 진짜 아까 전에 제가 리뷰하면서도 얘기했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고집 부릴 건 확실히 부리고 신념은 확실히 지키는 것 같아요. 뭐 전 세계에서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 마세라티의 팬들이 불만을 얘기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시장에 출시를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봤을 때 자동차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은 진짜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현대화에 조금 못 맞춰간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건 제 시점인 거고, 마세라티에서는 지금
엄청 많은 것들을 포기한, 그리고 이 시대에 맞춘 모델을 출시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기계적이면은 진짜 확실히 또 아직 포스가 좀 납니다. 또 지금도 이제 한번 쭉 밟아보는데요. 코너 지금 보시면은 코너도 지금 브레이크도 사실 너무 지금 안정적이거든요. 제가 봐도 이건 완벽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양 PD가 머스탱 5.0을 타거든요. 근데 사실 뭐 차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극찬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놈은 아닙니다. 저도 방금 전에 코너 돌리면서 좀 놀랬습니다. 진짜 와, 마세라티 차 잘 만든다. 진짜 기계적으로는 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세라티는 진짜 마세라티네요. 그러니까 뭐 오늘 그럼 계약서 쓸까요, 양 PD? 아 진짜 한 대 가져가고 싶네요. 진짜. 제가 알기로 현금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쓸까요? 아, 또 이렇게 웃음으로 회피하는데 양 PD한테 한 대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중에 한 대는 양 PD가 들고 가는 걸로. 오케이. 아, 근데 그랑 카브리오 확실히 느끼는 게 파나메라를 자가용으로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파나메라 기본 모델 2.9를 탈 때보다 승차감이 뭐 전혀 떨어지는 게 없어요, 사실. 스포츠형 세단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세단에 대해서 엄청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주는 차는 절대 아니거든요. 스포티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완전 그냥 세단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렉서스라든지 국산차에 길들여진 분들은 충분히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그쪽 렉서스나 국산차 대형 고급 세단을 제외시키고 이제 파나메라랑만 계속 비교해 봤을 때 정숙성 같은 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그 GT 모드로 놓고 탔을 때에는 정확하게 파나메라 때보다 편한 것 같다? 혹은 비슷한 느낌의 주행 질감을 준다? 오히려 출력은 911 까브리올레보다 훨씬 더 높다고 알고 있어요. 아, 911 까브리올레보다 이게 높다고요? 출력이? 네, 출력이 더 높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카메라 주세요. 제가 이제 반대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출력 같은 것들은 이번에 공부해 오지 않은 게 뭐냐면, 다른 차 영상들을 볼 때 출력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양 PD가 차를 엄청 좋아하니까 앞으로의 출력 같은 것들은 저희 양 PD가 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줄 거고요. 또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이 중고차로서의 가치를 한번 더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출력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양 PD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911 까브리올레보다 출력이 높다라고 하니 그냥 스포츠형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세단 느낌에 많이 가까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출력까지도 잘 뽑아낸 차량이네요. 이게 어쩐지 탔을 때 느낌이 아까 그 펀치력에서 주는 안정감 같은 것도 그 출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그랑 카브리오는 이쯤만 타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레칼레 트레페오를 한번 타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차 한번 타보면서 또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또 이 그레칼레를 타봤거든요. 그레칼레 역시도 사실 가죽에 대한 착자감이나 이런 게 엄청 좋아요. 아무래도 트레페오라서 이제 고성능 버전이다 보니 옵션도 자연스럽게 같이 좋을 겁니다. 그 앞에 그랑 카브리오랑 크게 다른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실내 리뷰를 다르게 할 건 없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죠. 그랑 카브리오 트레페오는 신차가가 3억 3천이 조금 안 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같은 모델이나 GTS 같은 모델로 비교를 했을 때 신차가에서부터 내려오는 단가가 다들 뭐 2억 초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랑 카브리오는 지금도 2억 초반대에 같이 팔고 있으니까 금액에 대한 경쟁력이 사실 엄청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매니아층은 따로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해서 저 차량은 이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매니아층이 강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사실 이제 그레칼레였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마칸이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마칸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연식에 같은 킬로수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같은 스펙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 후반대까지, 혹은 8천 중반에서 9천 중반대까지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는 6천 중후반에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2천만 원이나 더 쌉니다. 근데 사실 신차로 봤을 때는 또 이게 말도 안 되게 마칸보다 좀 비싸요. 트레페오라는 고성능을 달고 있으니 포르쉐로 따지면 결국엔 마칸 GTS랑 비교를 하면 맞거든요. 근데 마칸 GTS 차량 제가 많이 타봤는데 그 차량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차 아까 전에 그랑 카브리오처럼 좀 굉장히 부드러워요. 방지턱을 넘으면서 한번 이 감각을 느끼려고 잠깐 조용히 했었는데, 방지턱을 넘는 것도 마칸보다 부드럽단 말이죠, 지금. 확실히 그런. 예. 그래서 이 차가 갖고 있는 건 또 아까도 그랑 카브리오를 타면서 저는 또 차를 수도 없이 팔아보고 타봤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 차 역시 마칸보다 부드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단 훨씬 부드럽고요. 이 방지턱이 지금 계속 연달아 나오는 도로인데 계속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확실히 마칸 GTS보다는 부드럽다. 그리고 뭔가 좀 승차감에 대해서 약간 물서스라고 하죠. 그런 느낌처럼 좀 편안하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차량도 분명히 롤링에 대해서는 또 강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마칸 GTS가 롤링이 약하거나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는 건 아니고요. 나무랄 게 없는 차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높은 점수를 벌써 주고 있고, 이 차에 대해서 비교 리뷰를 해보고 있는 거라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교과서 같은 차잖아요. SUV가 조금 재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교과서 같은 차가 마칸이긴 하죠. 거기서 GTS까지 붙으면 사실 더할 나위 없죠. 근데 지금도 사실 코너에서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저희 양PD 차 X이거든요. 이야, 롤이 장난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아줘? 코너링도 너무 좋고 롤링 같은 거 크게 못 느끼거든요, 지금. 사실 SUV에서 이 정도의 롤링이 나오고 핸들링이 나오고 코너링이 나온다면 차가 기계적으로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노멀 모드에서 다시 이제 바로 스포츠 모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방금 노말이었어요? 예, 여기 노멀 모드는 사실 GT 모드라고 해서 그게 노멀 모드로 돼 있더라고요. 기본 모드로 방금 코너를 탄 겁니다. 와, 근데도 롤이 이렇게 억제가 되네요. 확실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마세라티는 마세라티다. 여기서 또 살짝 한번 밟아볼까요? 확실히 그랑 카브리오보다 펀치력은 뭐 비교할 게 아니죠. 사실 신차가가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신차가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비교할 건 아닌데 펀치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힘이 있는데, 아까 그랑 카브리오처럼 펀치력은 이때 안정감 있는 펀치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조금 펀치를 밀고 나갈 때 조금 내가 운전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거든요. 근데 아까 그랑 카브리오는 그냥 생각 없이 악셀링을 밟아도 펀치력과 안정감이 동시에 왔다면 이제 이 부분은 조금 확실히 그랑 카브리오보다 세팅값이 좀 덜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SUV라서 사실 어쩔 수 없죠. 그 낮은 차체가 주는 안정감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SUV 치고는 진짜 안정감 있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양PD는 타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마세라티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제가 그냥 살짝 타봐서 GT카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편안한 느낌도 굉장히 많이 주고. 양PD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카메라 줘요. 바꾸면 되겠다. 잘하네. 근데 또 말을 왜 이렇게 차를 좋아하는 거야 진짜. 근데 또 잠깐 양PD가 차에 대해서 감상평을 하면서 또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신호 바뀌고 얘기하겠습니다. 3, 2, 1. 딱 알거든요. 아까 전에 양PD가 얘기할 때 근데 나도 또 차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까 그 그랑 카브리오 있잖아요.
약간 마세라티의 느낌이 좀 덜 났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마세라티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되게 야성미, 뭐 남자다움, 그다음에 컨트롤을 하기 좀 힘든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전에 뭐야 왜 이렇게 차 잘 만들었어, 사실 차가 똑똑하면, 차 타는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욕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SUV라서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 차가 운전하는 데는 좀 더 사실 뭐라 해야 되지, 재밌다라는 표현이랑은 좀 다르게 좀 더 운전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아, 나 운전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약간 그 차는 사실 뭔가 너무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이 차 약간 좀 재밌고 좀 집중해야 돼요. 악셀링 줘보면 방금 전에 펀치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확 치고 나가면서 내가 이 차에 운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코너도 지금 딱 타면 아까 전에 바닥에 쫙 붙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불안한 감은 전혀 없거든요. 사실 지금 속도도 제법 많이 내면서 코너링을 해봤는데 뭐 확실히 뭐라 해야 되지, 아까보다는 좀 운전에 집중을 하게 하는, 그래서 약간 운전에 재미도 좀 있는, 그래서 마칸 GTS랑 따졌을 때 약간 SUV가 가지고 있는 그 차체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좀 운전에 집중을 하게 하는데도 안정감을 주면서 약간 진땀나게 재밌게 운전하려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도 분명히 SUV라서 내가 조금 코너링이나 이런 데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밟아보면 더 밟아, 나 더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될까? 예,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다. 아까 전에 그랑 카브리오보다는 재미있고 마칸 GTS랑은 확실히 경쟁할 수 있는 차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지금 2열을 타면서 리뷰를 못 해볼 것 같은데 아까 2열 타봤거든요. 이 차의 또 장점이 뭐냐면 계속 마칸이랑 제가 비교하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마칸보다 실내 공간감이 확실히 넓어요. 그러면 카이엔보다 넓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실내 공간감은 확실히 마칸이랑 카이엔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 마칸이 조금 답답하고 작다 했던 사람들한테는 또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맞죠? 근데 양PD 사실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사실 뭐 맨날 차 스펙이나 마력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지금 사실 2열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을 안 가져봤을 것 같은데 2열이 확실히 타보면은 무조건 마칸보다 좀 더 그 공간감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마칸 GTS가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운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남들이 아내한테 설득하기 좋은 성능 SUV 추천하면 항상 나왔던 게 마칸, X3M 그런 차에 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차가. 무조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 저보고 사라 그러면 사실 저는 이거 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이 불경기에 2, 3천이 절대 싼 돈이 아니거든요. 2, 3천이나 싼데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다, 마칸 GTS랑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근데 공간감은 패밀리카에 좀 더 가까워져 있다, 저는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차였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이 좀 더 비쌌기 때문에 고민 많이 했을 것 같고 결국엔 저도 포르쉐 마칸 GTS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 2, 3천의 갭이 있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 차 좋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내가 SQ5 탈 때 진짜 좋았었는데 그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고성능 차량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운전에 재미가 없다라고 했던 그 포인트에서 봤을 때 BM보다는 아직 그 예전에 막 달리기에 대한 야성미 감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X3M보다는 좀 더 직관적인 운전의 맛을 준다 해야 될까? 확실히 있고 사실 고성능 차량을 타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잖아. 그 BMW가 약간 너무 대중화된 브랜드가 돼버렸잖아. 이 마세라티가 주는 그 아이덴티티도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주는 만족감도 확실히 있고 그냥 마세라티 아직 안 죽었구나, 확실히 기계적으로 잘 만들구나, 명차구나, 그런 걸 확실히 느끼게 하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시대에 좀 못 쫓아오는 옵션이랑 느낌들이 좀 강해가지고 좀
이렇게 배제됐던 느낌이라면 많이 쫓아왔잖아. 지금 내가 봐도 디자인 괜찮거든. 그래도 저 같은 차쟁이한테는 이런 터치 스크린 이거 허용 못합니다. 이거는 이거 없어져야 돼요. 야, 그럼 니 아우디 안 타나? 아우디 안 탑니다. 저 실제로 아우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엄마 이거 아우디를 안 타네. 아우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포르쉐는 좋아합니다. 니 그게 선입견이라. 니 그게 편견이라고. 니 잘못된 거라니까. 아니, 같은 플랫폼을 쓰고 같은 부품을 공유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오늘 마세라티 타면서 뭔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마세라티 기계적으로 너무 좋은 차다. 그리고 아직 그 명성이 있는 것 같다. 그 기술력도 아직 부족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느껴지고 좀 뭔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디자인들이 외관은 진짜 너무 이쁜데 실내를 조금 다시 리뉴얼하면 페이스리프트 할 때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중고차에서만큼의 가치는 진짜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엔 동급 매물인 마칸 GTS보다 한참 싸기 때문에 뭐 이만한 대안의 차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마세라티 또 차를 한 번씩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추천합니다. 차쟁이인 저도 추천합니다. 뭐가 터치 스크린 안 된다며. 이거 빼고는 추천합니다. 약간 왔다 갔다 약간 한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마세라티가 어떤 브랜드인지 다시 한번 각인된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발 부탁 좀 할게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호영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터치 패널 실라. 네, 싫습니다. 이거는 사회 악이라고 봅니다. 니 그러면은 우르스도 실체? 니 방금 버퍼링 걸렸지? 니 버퍼링 걸렸지? 우르스는 왜 용서해 주는 거야? 우르스니까요. 니 방금 전에 버퍼링 걸릴 줄 알았다 내가.